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은 달에 갔다 왔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돌려볼까요? 2차 대전에 참화가 거치고 같은 편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양분하여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 경쟁은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경기장에서,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까지 펼쳐졌죠. 미지의 영역을 인간들의 것으로 개척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경쟁. 그런데 이 우주 경쟁의 최전방에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 우주의 기준인 고도 100km 상공은 대충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어딘가입니다. 이 선을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초파리는 지구상의 생명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경계를 넘어 우주 공간의 영역에 다녀온 생물입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나치 독일을 무장해제하면서 가져온 V2 로켓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로켓도 많이 생겼겠다. 우주로 아낌없이 펑펑 쏘아 올리며 실험을 했는데요. 1947년 생명체가 우주 방사선에 받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V2 로켓에 실어졌던 초파리는 발사 3분 만에 109km 고도에 도달했고 심지어는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가 카르만 라인을 넘은 것을 기점으로 우주에 도착한 최초의 인간이 나오기까지 미국과 소련 두 진영의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투입되었습니다. 미국은 인간이랑 가장 비슷하다는 이유로 영장류를 주로 이용했고 소련은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다는 이유로 개를 주로 이용했죠. 카르만 라인을 넘은 최초의 척추동물은 엘버트 2세라는 이름의 붉은 털 원숭이였습니다. 엘버트 2세는 미국의 V2 로켓에 탑승되어 고도 약 133km 상공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두 눈으로 푸른 지구를 본 최초의 영장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버트 2세는 귀환중 낙하산이 작동하지 않아서 추락했고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지 않으려는 소련도 V2 로켓을 개수한 아론 로켓에 치간과 데지크라는 두 마리의 개를 실어 쏘아 올렸습니다. 이 두 마리의 개들은 고등생물 중 처음으로 우주비행 임무에서 살아 돌아오는 데 성공했죠.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데지크는 지구 저궤도를 탐사하는 다음 임무에 재차 투입되었으나 이번에는 운 나쁘게도 낙하산의 고장으로 임무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데지크와 함께 첫 임무에 투입되었던 치간은 이후 소련의 한 의사에게 입양되어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7년 10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소련의 R7 로켓을 통해 지구 저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이 기세를 몰아 같은 해 11월 모스크바 시내에 떠돌이개였던 라이카를 스푸트니크 2호에 실어서 쏘아 올렸습니다. 후보였던 3마리의 개 가운데 가장 침착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최종 탑승자로 선발된 라이카는 본래대로라면 궤도에 진입한 뒤 일주일간 신체 정보를 전송하고 고통 없이 안락사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푸트니크 2호와 함께 궤도 진입에 성공한 라이카는 라디오를 통해 소련 전역의 인민들에게 생생한 울음소리를 전달해 주었죠. 최초의 인공위성에 이어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 궤도에 진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라이카는 궤도 진입에 성공한 뒤 선체 안에서 일주일간의 실험을 거치고 예정처럼 안락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해체 후 2002년 10월 세계 항공우주대회에서 스푸트니크 2호 계획에 참여했던 연구원 드미트리 말라셴코프는 라이카가 예정대로 안락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그의 말에 따르면 발사 직후 로켓의 단열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선실 온도는 41도까지 올라갔고 라이카는 심장 박동수가 3배나 상승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가 7시간 만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질식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과열되어 있던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경쟁의식이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충격을 받은 미국도 우주동물 실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라이카가 하늘의 별이 되고 1년 뒤 미국에서는 조그만 다람쥐 원숭이 고르도를 주피터 미사일에 실어서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비행한 최초의 영장류가 된 고르도는 살아서 돌아오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르도는 귀환 시 발생하는 막대한 중력 가속도를 견뎌냈고 거의 살아서 돌아올 뻔했으나 귀환 과정에서 낙하산이 문제를 일으켜 남대서양 망망대해에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고르도를 찾아 회수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고르도는 안타깝게 바다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최초로 우주비행에서 살아남은 원숭이들은 1959년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에 탑승했던 붉은 털 원숭이 에이블과 다람쥐 원숭이 베이커였습니다. 두 원숭이는 579km의 고도까지 올라갔다 왔으며 총 2735km의 거리를 비행했죠. 그러나 에이블은 복귀 4일 만에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뇌 속에 장착했던 전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베이커는 연구소에서 25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하네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여행에 성공한 최초의 동물은 소련에서 나왔습니다. 1960년 소련은 베카와 스트렐카라는 두 마리의 개를 태운 스푸트니크 5호를 발사했습니다. 베카와 스트렐카는 함께 탑승한 회색 토끼와 쥐, 초파리, 식물들과 함께 지구 궤도를 17바퀴 돈 뒤 무사히 귀환했죠. 벨카와 스트렐카는 이후 여생을 편하게 보냈으며 스트렐카는 새끼들도 낳았습니다.
흐르시초프가 스트렐카의 새끼들 중 한 마리를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보내기도 했죠. 같은 해 1월 미국에서는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레드스톤 로켓에 실어 궤도로 쏘아 올렸고, 햄은 무중력 상태에서 레버를 당기는 등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뒤 생환했습니다. 햄은 우주에 간 최초의 침팬지였으며 이후에도 17년을 더 살고 27살의 나이로 죽었다고 하네요. 최초의 생물이 우주에 나간 지 14년 만인 1961년 4월, 소련 공군의 유리 가가린이 인간으로서 우주에 첫 발을 내딛었고, 이렇게 한 명의 인간이 우주에 가기까지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동물들의 이야기만 다루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우주 임무에 투입됐고, 상당수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우주 개척은 사실 인간만의 일이 아닌 지구상 생명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일이 아니었을까요? 보스토크 계획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아폴로 계획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밟은 뒤에는 동물이 우주에 가는 것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주 개척의 선발대로서 동물들의 헌신과 활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퀴벌레는 우주에서 새끼를 낳는 데까지 성공했고, 거미는 무중력에서 거미줄을 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고양이나 토끼 같은 포유류는 물론 송사리 같은 어류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도 우주에 갔으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물들도 끊임없이 우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주 개척의 최전방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덕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의학 연구에 이용되고 죽는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등에서는 따로 위령제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지금의 우주기술과 과학이 있게 해준 동물들의 희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지식해적단의 방디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 출발!